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이 방법. 혹시 여러분도 매일 밤 두세 번씩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시나요?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에 꼭 깨시나요? 의사인 제가 22년간 수면장애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깨는 진짜 원인은 방광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립선이 커져서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속 특정 호르몬이 무너지면서 염증 수치가 급등하는 게 근본 원인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부엌에 있는 천일염과 꿀, 딱 두 가지만 있으면 이 문제가 3일 만에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78세 환자분은 30년간 밤마다 4~5번 화장실 가시던 분이 이 방법으로 단 일주일 만에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비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오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식단부터 운동, 마음 돌봄까지 시니어를 위한 건강 정보를 한 곳에 건강 시니어 TV와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물도 안 마시는데 왜 밤에 자꾸 깨나요? 전립선 약도 먹는데 왜 소변이 자꾸 마려운 거죠?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밤에 깨는 진짜 이유는 방광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전쟁 때문입니다. 얼마 전 75세 이모님이 오셨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밤 3~4번씩 화장실을 가시는데 낮에는 괜찮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낮에는 물도 더 많이 마시는데 밤에만 유독 소변이 마렵다니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밤 10시만 되면 이분의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치솟고 있었던 겁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 염증이 방광을 자극하고 신장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마려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과정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까지 억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꾸 깨는 건 방광이 약해서가 아니라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염증이 생겨서였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 힘드시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게 코르티솔이 올라간 증거입니다. 낮에는 코르티솔이 높아야 정상인데 밤에 높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코르티솔이 올라갈까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부신이라는 장기가 나이 들면서 지쳐갑니다. 부신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곳인데 평생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둘째, 혈당 조절이 불안정해집니다. 저녁을 먹고 자는 동안 혈당이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은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코르티솔을 급하게 분비합니다. 셋째, 만성염증이 쌓여 있습니다. 관절염, 당뇨, 고혈압 같은 질환들은 모두 염증과 관련이 있는데 이 염증이 밤에 더 심해지면서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방광약이나 전립선약만 먹어서는 근본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호르몬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잡아야 밤에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우리 부엌에 있는 천일염과 꿀이 바로 이 호르몬과 염증을 동시에 잡는 천연 치료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 방법을 먼저 알려주지 않을까요? 제가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은 증상을 빠르게 치료하는 곳이지 생활 습관까지 세세하게 관리해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 한 분당 주어진 시간은 평균 5분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약을 처방하고 주의사항을 알려주기도 벅찹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증상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렵다, 방광을 이완시키는 약을 드립니다. 잠이 안 온다, 수면제를 처방합니다. 물론 이런 약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인 호르몬 불균형과 염증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완전히 좋아지지 않고 약을 끊으면 다시 증상이 돌아옵니다. 제가 22년간 수면장애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치료는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약은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소금물에 꿀을 타서 마시는 이 간단한 방법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열쇠였던 겁니다. 소금과 꿀의 조합은 사실 수천 년 전부터 전통의학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소금을 함수라고 해서 신장을 보하는 약재로 썼고 꿀은 보중익기, 즉 기운을 북돋우는 명약으로 여겼습니다. 서양에서도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꿀을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전통적인 방법들이 무시당했지만 최근 연구들이 그 효과를 하나씩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팀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천연 꿀 속에 있는 특정 효소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직접 분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소금 속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이 부신 기능을 회복시키고 코르티솔 분비를 정상화한다는 연구도 발표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약국에 가면 수면 영양제가 수십 가지 있습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테아닌, 발레리안 등등 비싼 돈 주고 사서 드셔보셨죠? 효과 있으셨나요? 대부분은 효과가 미미하거나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단일 성분으로는 우리 몸의 복잡한 호르몬 시스템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금과 꿀은 수십 가지 미네랄과 효소, 항산화 물질이 자연스럽게 조합된 완전 식품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방법이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단 한 분도 부작용을 호소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고혈압이 심하신 분들은 소금량을 조절해야 하지만 그것만 주의하면 누구나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금물과 꿀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용은 부신 기능 회복입니다. 부신은 우리 배 뒤쪽 신장 위에 붙어 있는 작은 장기인데 코르티솔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나트륨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천일염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80여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부신에 공급되면 부신은 낮에는 코르티솔을 높이고 밤에는 낮추는 정상적인 리듬을 되찾습니다. 실제로 부신 피로를 연구하는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부신이 회복되려면 충분한 나트륨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염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부신이 망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작용은 혈당 안정화입니다. 밤에 자다가 깨는 이유 중 하나가 저혈당입니다. 저녁을 먹고 6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비상경보를 울리고 간에서 급하게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잠에서 깨게 됩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천연 포도당과 과당은 간에 글리코겐을 저장시킵니다. 글리코겐은 일종의 에너지 저장고인데 이게 충분하면 밤새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면 비상 호르몬이 분비될 필요가 없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밤에 저혈당이 오기 쉬운데 자기 전에 꿀 한 스푼이 이를 예방해 줍니다. 세 번째 작용은 염증 억제입니다. 꿀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억제합니다. 특히 방광과 신장에 있는 미세 염증을 가라앉혀서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느낌을 줄여줍니다. 네 번째 작용은 신경전달 물질 조절입니다. 꿀 속 당분이 뇌로 가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 멜라토닌이 바로 수면 호르몬입니다. 소금 속 미네랄은 이 변환 과정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소금물과 꿀을 함께 마시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작용은 전해질 균형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전해질 균형이 무너집니다. 특히 밤에 소변으로 나트륨과 칼륨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이게 부족하면 근육이 경련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이것도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소금물이 이런 전해질을 보충해 줍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한두 가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이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빠르고 확실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첫날부터 차이를 느끼는 분들도 있고 3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확실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김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밤마다 4-5번씩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 1시, 3시, 5시에는 꼭 깨셨어요.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운전도 무섭고 집에서도 자꾸 졸으셨습니다. 부인께서 정말 걱정이 많으셨죠. 치매까지 오는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를 검사해보니 전립선은 약간 커져 있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코르티솔 리듬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10시만 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아침 수준만큼 올라가 있었어요. 염증 수치도 높았습니다. CRP라는 염증 지표가 정상의 3배였습니다. 제가 소금물과 꿀 요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물 마시는 거랑 뭐가 다르죠? 하지만 부인께서 한번 해보시라고 설득하셔서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밤, 할아버지는 새벽 3시에 한번 깨셨습니다. 평소보다 한두 번 적었지만 아직 큰 차이는 못 느끼셨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에 한번 깨고 그대로 아침까지 주무신 겁니다. 오랜만에 푹 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는 날도 생겼습니다. 2주일 후 재검사를 했는데 코르티솔 리듬이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염증 수치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이나 아예 없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낮에 졸음도 사라졌습니다. 운전도 다시 하시고 친구분들과 등산도 가셨어요. 부인께서 말씀하시길 30년 만에 남편이 코 골며 푹 자는 모습을 본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67세 박 여사님은 불면증이 10년째였습니다. 잠들기도 어렵고 자다가도 자꾸 깨셨어요.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면 다시 못 주무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온갖 걱정이 밀려온다고 하셨어요. 박 여사님은 갱년기 이후로 이런 증상이 시작됐다고 하셨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수면 호르몬도 함께 감소한 겁니다. 게다가 만성적인 관절염 때문에 몸 곳곳에 염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금물 꿀 요법과 함께 저녁 식사 조절도 권했습니다. 일주일 후 여사님이 진료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제가 5년 만에 새벽에 안 깨고 잤어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는데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한 달 후에는 잠드는 시간도 빨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관절 통증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염증이 가라앉은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따라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료 준비입니다. 천일염을 준비하세요. 정제염이나 꽃소금이 아니라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일염에만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수꿀을 준비하세요. 물엿이 섞인 가짜 꿀이 아니라 100% 천연 꿀이어야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200ml를 준비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꿀의 효소가 파괴되고 너무 차가우면 녹지 않으니 미지근하게 준비하세요. 여기에 천일염을 손가락으로 한 꼬집, 정확히는 약 2분의 1티스푼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순수꿀 한 스푼, 약 5g에서 10g 정도를 넣어 잘 저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잠들기 정확히 30분 전에 마셔야 합니다.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마시면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10시 30분에 마시는 겁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세요. 단숨에 들이키지 마시고 한 모금씩 삼키면서 5분 정도 걸쳐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마시고 나서는 바로 이를 닦으세요. 꿀이 치에 남으면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치를 하고 나면 이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세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은 멀리 두고 편안한 자세로 누우세요. 보통 15분에서 20분 안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처음 3일은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드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확실한 변화를 느낍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고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또는 처음에는 소금 없이 꿀만 드시다가 혈압이 안정되면 천천히 소금을 추가하세요. 둘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량을 조절하세요. 한 스푼이 부담스러우면 반 스푼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그리고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반드시 저녁 식사를 하고 2-3시간 후에 마셔야 합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수면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조하는 겁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함께 드셔도 되지만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소금물 꿀 요법의 효과를 배로 높이는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저녁 식사 조절입니다. 저녁은 오후 6시 이전에 드시고 양은 평소의 3분의 2 정도만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하느라 몸이 바빠서 깊은 잠을 못 잡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세요. 저녁 이후에는 물도 조절하세요. 오후 6시 이후로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시고 입만 촉촉하게 할 정도로만 드세요. 그래야 밤에 소변이 덜 마렵습니다. 카페인은 절대 금물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는
점심 이후로는 드시지 마세요. 저녁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족욕입니다. 잠들기 90분 전에 미지근한 물에 발을 20분 담그세요. 온도는 섭씨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족욕을 하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이 방출되고 신부천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천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잠잘 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족욕물에 라벤더 오일을 두세 방울 떨어뜨리면 더 좋습니다. 라벤더 향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족욕이 끝나면 발을 깨끗이 닦고 보습 크림을 발라주세요. 발이 따뜻하고 편안하면 잠들기가 훨씬 쉽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호흡 조절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478 호흡법을 해보세요. 코로 넷을 세며 숨을 들이마시고 7을 세며 숨을 참고 8을 세며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걸 4-5번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이 호흡법은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의 앤드루 웨일 박사가 개발한 건데 불면증 치료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이 호흡법으로 수면제를 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일주일 정도 연습하면 익숙해집니다. 이 세 가지 습관에 소금물꿀 요법을 더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녁 식사 조절로 소화 부담을 줄이고 족욕으로 천을 낮추고 호흡법으로 긴장을 풀고 소금물꿀로 호르몬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 밤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는 게 가능해집니다. 제 환자분들 중 이 네 가지를 모두 실천하신 분들은 거의 100% 효과를 보셨습니다. 30년 된 불면증도 두세 달이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최소한 야간요 횟수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한 번씩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소금물꿀을 평생 마셔야 하나요? 아닙니다. 2-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면 호르몬 리듬이 정상화됩니다. 그 이후로는 일주일에 서너 번만 드셔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완전히 회복되면 끊으셔도 되지만 가끔 수면이 불안정해지면 다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아침에 마시면 안 되나요? 아침에 마시면 부신 기능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면 개선 효과는 없습니다. 수면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전에 드셔야 합니다. 만약 부신이 많이 지쳐 있다면 아침에 한번, 잠들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루 2번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꿀 대신 설탕을 써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설탕은 정제된 당분이라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떨어뜨려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꿀은 천연 포도당과 과당 외에도 효소,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반드시 순수 천연 꿀을 사용하세요. 네 번째 질문, 소금 대신 죽염을 써도 되나요? 됩니다. 죽염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죽염은 가격이 비싸니까 일반 천일염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정제되지 않은 천연 소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꽃소금이나 맛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주일 드셔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재료가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세요. 가짜 꿀이나 정제염을 쓰면 효과가 없습니다. 둘째, 다른 수면 방해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 후군 같은 질환이 있으면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 수면제와 함께 먹어도 되나요? 됩니다. 서로 상호작용이 없으니 안심하고 함께 드세요. 오히려 함께 드시면 수면제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를 줄이거나 끊을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체중이 늘지 않나요? 꿀 한 스푼은 약 60칼로리입니다. 이 정도는 체중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면이 좋아지면 식욕 조절 호르몬이 정상화되어 체중 관리가 더 쉬워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수면이 좋아지면서 체중이 오히려 줄어든 분들도 많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당뇨 환자도 괜찮나요? 당뇨가 있으시면 꿀 양을 반 스푼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자기 전 혈당을 재보세요. 꿀을 먹고도 혈당이 안정적이면 계속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밤에 저혈당을 예방해서 수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22년간 수면 장애를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검증한 방법입니다. 소금물과 꿀이라는 너무나 평범한 재료가 우리 몸의 호르몬을 바로잡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깊은 잠을 되찾게 해준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치료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시술보다 우리 부엌에 있는 자연 재료가 때로는 더 강력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깨워줄 작은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서 괴로우셨죠? 낮에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으셨죠? 수면제를 먹어도 개운하지 않으셨죠?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잠들기 30분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과 꿀 한 스푼.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밤이 달라집니다. 처음 3일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이면 차이를 느끼고 한 달이면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백 명의 환자들이 증명했습니다. 70대, 80대에도 수면은 회복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소금물 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녁 식사를 조절하고 족욕을 하고 호흡법을 연습하세요. 이 모든 게 합쳐져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습관이지만 모이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수면을 되찾는 힘,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잠을 못 자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건강도, 기분도, 관계도 다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잠만 잘 자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활력이 생기고 웃음이 늘고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누리실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약국 갈 필요 없습니다. 부엌에 가서 천일염과 꿀만 챙기세요. 오늘 밤부터 실천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여러분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세요. 분명히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온다는 것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실 건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댓글창에서 서로 응원하며 함께 건강해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명심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작은 실천이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잠들기 전 소금물 한 잔과 꿀 한 스푼,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